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크롤링을 하는데 필요한 파이썬 문법들을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미 나는 파이썬을 다룰 줄 안다,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3, 4강 정도 진행될 파이썬 데이터 분석, 시각화, 크롤링을 하는데 필요한 파이썬 문법 엑기스 강의, 요건 안 들으셔도 돼요. 요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파이썬 문법을 다루는 강좌를 찍은 거는 파이썬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는 분들, 코딩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는 분들도 데이터 분석과 크롤링을 좀 하실 수 있게 필요한 파이썬 문법만 엑기스로 좀 모아놓은 거를 강의를 좀 제공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공하게 된 거고요. 많은 분들이 나 코딩 못하는데 데이터 분석 할 수 있어? 크롤링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데이터 분석과 크롤링을 하는데 정말로 고난이도의 프로그래밍 문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파이썬 문법 중에서도 딱 그 데이터 분석과 크롤링 하는데 필요한 문법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사실은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간단하게 3, 4강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것만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과 크롤링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트북 파일을 하나 드렸습니다. 노트북 파일 드렸는데 노트북 파일 이름은 데이터 분석, 시각화, 크롤링에 필요한 파이썬 문법 엑기스 노트북 파일이 있어요. 그럼 이 노트북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연습도 하실 텐데, 그러면 이 노트북 파일에 노트북 이 환경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업로드 하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를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동이라 나오죠. 이동. 자, 이동이라고 하면은 그때 마우스를 클릭했다 드래그 했던 걸 놓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창이 바뀌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여기 보시면 업로드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요. 그렇게 파일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을 여기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업로드 하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과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 크롤링에 필요한 파이썬 문법 엑기스 이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 업로드 해주시고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은 어떤 언어냐? 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느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자, 언어들 중에 배우기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네,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초보자들, 코딩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다루는데 용이합니다. 이거는 어떤 또 의미냐면은 이 파이썬에서 특히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이 딕셔너리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언어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 없는데 딕셔너리라는 문법이 좀 데이터를 다루는데 쉽게 좀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데 용이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모듈 패키지가 존재하여 활용 범위가 넓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데이터 분석을 해주게 해주는 쉽게 해주는 모듈이 있고, 시각화를 또 쉽게 해주는 모듈이 있고, 크롤링을 또 지원해주는 모듈이 있고, 인공지능을 지원해주는 모듈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모듈들이 파이썬 모듈이 존재한다. 그래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파이썬이 필요하지? 네, 그럼 어떤 모듈, 그 모듈이 뭐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판다스가 있는데, 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해주는 엑셀의 파이썬 버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해주는 엑셀의 파이썬 버전. 그리고
우리가 이 판다스를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넘파이. 넘파이는 수치 해석 통계 관련 작업을 지원해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 분석할 때도 넘파이가 쓰이는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할 때는 넘파이가 필수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보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플로립 C번, 매플로립 C번 이렇게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은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 텐서플로우 요거는 머신러닝, 요거는 딥러닝 관련된 모델들을 지원해주는 모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강의들이 많잖아요. 네, 그 강의들은 이런 모듈들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배우고 우리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실습해보고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리를 쉽게 하게 도와줍니다. 자, 2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그냥 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파이썬은 이런 데이터 정제를 좀 쉽게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처음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형. 이 자료형이 뭐냐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인사관리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뭐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고 또 출퇴근 내역, 출근 언제 했는지, 퇴근 언제 했는지, 또 휴가는 언제 썼는지 이런 인적 사항과 뭐 하나의 그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서는 어떤 그 임직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쵸?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휴가가 20일이야. 20일인데, 내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 남은 휴가는 며칠이죠? 19일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남은 휴가 일수는 차감이 돼야겠죠. 그쵸? 즉, 남은 휴가 일수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럼 바뀔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코딩을 해주면은 엄청 힘들겠죠? 따라서 보통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변수라는 걸 활용합니다. 이 변수라는 걸 활용해요. 이 변수는 뭐냐면 이 변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내 남은 연차 휴가 일수를 일일이 코딩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휴가 일수를 저장하는 공간을 하나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은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그 공간에 있는 값을 일씩 줄이면은 우리가 따로 줄이게 코딩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따로 그 후에 코드를 건드리거나 추가로 코딩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변수라는 게 있는데 이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를 생성할 때 은이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변수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a는 6이다 하면은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6이라는 값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라는 이름을 가진 이 공간에 6이라는 값을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이제 a는 6이라고 해주면 a라는 공간에 6이라는 데이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변수 이름, 변수명은 뭐 어떤 지정되어 있냐? 아니에요. 이 변수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부르는 명칭으로 코딩하는 사람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a는 6이라고 현재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그리고 a는 4라고 만들었어요. 자, 위에는 대문자 a, 밑에는 소문자 a예요. 그러면은 파이썬은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대문자 a하고 Shift 엔터 실행을 하면은 대문자 a에 들어가는 변수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문자 a를 하고 Shift 엔터를 하면은 이 대문자 a에 들어간 값이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 a를 해보고 Shift 엔터 누르면 4가 나오게 됩니다. 즉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 각각 다른 변수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띄어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변수 이름에 기호를 쓸 수가 있는데, 특수 기호는 밑줄 기호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언더바, 이런 밑줄 기호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줄 기호가 아니라 뭐 이런 거, 다른 기호는 변수 이름으로 못 써요. 그쵸? 오른하죠? 뭐 따로 떼볼까요? 못 씁니다. 오로지 이 언더바만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가 맨 앞으로 오거나 숫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 이름에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맨 앞에 오거나 오른하죠? 아니면은 숫자 단독으로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숫자를 쓰기 위해서는 맨 앞에 문자가 있으면 숫자를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문자로 시작하게 되면은 뒤에 숫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변수로 만들 수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으로요. 그래서 A1이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만들었고 거기다 6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A1 하고 Shift 엔터 누르면 A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인 6이 이제 출력되고 화면에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랑 변수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해봤고요.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그럼 자료형은 또 뭐냐?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변수에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의 이름이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저장할 공간들이 이때 저장할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자료형이 바뀝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숫자야. 그러면 이때 자료형은 숫자형이고요.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문자야. 이럴 때는 문자열.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묶음을 넣을 거야. 이러면은 딕셔너리나 리스트, 뭐 튜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저장할 데이터가 참과 거짓이야. 참 아니면 거짓이야. 이런 거는 불리언이라는 자료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파이썬에서 자료형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이 자료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쓰이는 기능들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들어오면은 데이터가 숫자일 경우에는 연산이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뭐 문자에 필요한 기능들이 또 있고요. 데이터가 리스트일 경우에는 데이터 형태가 리스트일 경우에는 또 리스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형태에 따라서 기능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형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뭐 이럴 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